34번부터 해볼게요. 일참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참수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시작하는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대. 근데 그게 t마3부터 7까지 나올 거래. a 플러스 b 값이 될 수 있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면 3,7을 지나갈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어디를 지나갈 거다? t가 어떡하냐? t가 어떡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2,7을 지나갈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3a 플러스 b가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7이 되는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근데 저 이거 t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t 빼기 3이면 어떻게 a 플러스 b가 구해? 잠깐만. 이거 됐어. 잠깐만. 이거 이따가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t가 못타요. t 생략하셔야 됩니다. t 지워요. 몇 페이지죠? 260페이지. 260페이지, 유형 24번. 좀 알려줄게요. t 지워주면 a 플러스 b 값 찾아보세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따라 양극 값이 결정되니까 a, b 값 구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될 수 있는 a, b 값 한번 구해보세요. 대표 문제라고 써주네. 그다음에 35번 이런 거 없죠. 정역 지역 개념을 찾았으면, 자, 그다음에 35번 보시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면 1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될 거고, 기울기가 음수면 1부터 4까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함수 값이 항상 양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a가 양수면 모든 함수값이 양수라고 얘기하는 건 1에서 함수값인 2-2a가 요게 0보다 크다는 것만 밝혀주면 나머지는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혀주면 항상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2죠? 얘가 0보다 크다면, 즉 a가 음수일 때는 얘가 0보다 크다면, 그 다음에 a가 0이면도 보셔야 돼요. a가 0이면 y는 2라는 함수가 됩니다. y는 2 상수함수. 따라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합집합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항상 양수일 수 있고, 또는 이런 케이스도 항상 양수일 수 있고, 또는 이런 케이스도 항상 양수일 수 있으니까 얘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을 때 되고요, 0일 때 되고요, 얘가 0보다 크려면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됩니다. 따라서 다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괜찮을 거예요. 36번도 쉬워요. 이차 함수 꼭지점 너네 찾을 수 있잖아요. a, a 플러스 1이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2,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 x는 음수고 y는 양수다. 따라서 교집합입니다. 얘는 얘가 0보다 작으면서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만 2, 4분면에 있는 거니까 얘는 교집합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이때까지 했던 저 절대값 나오기 전까지는 이때까지 했던 1, 2차 함수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 라는 느낌의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ABC의 부호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네요. 자, 갑시다. A 아래로 블록하니까 0보다 크다. C Y절편이니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하나 더 Y의 B 이게 0보다 크요. A 양수니까 B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따라서 C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Y절편은 양수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써주시면 C도 음수, B도 음수 전체가 0보다 작네요. 따라서 대칭축은 0보다 작으므로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8번. 자, y는 ax제곱 bx 더하기 c가 마일,0이랑 3,0에서 만난대. 그리고 2x 플러스 y는 6 위에 꼭지점이 있대요. 끝났네요. 자, ABC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친구들 마이너스 1,0이랑 3,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뭐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이랑 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센터가 1이라는 건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이 차 함수에서 함수값 두 개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건 센터 준 거예요. 센터 준 거. 그럼 꼭지점이 1, 요 그래프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4가 되네요. 1,4가 되네요. 그럼 개형이 A가 음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네요. 꼭지점이 1,4고 절편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마무리 함수는 A x 플러스 1 x 빼기 3이라고 세우고 1,4 지나요 라고 해서 A 값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A x-1 제곱 더하기 4라고 식을 세우고 3,0을 지나간다고 해서 A 값을 찾아주셔도 되고,
절편으로 식 세우는 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꼭지점으로 식 세우는 것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 절대값 그래프. 일단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를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너네가 알아야 되는 절대값 그래프 4개를 일단 알려줄게. 꼭 알아야 되는 4개. 근데 이제 뭐 빈도순으로 아마 하나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나왔어서 근데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절대값에서 애들이 진짜 많이 풀려서 근데 수능에 절대값이 무조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절대값은 그냥 고등학교 3년 내내 절대값 포함한 식 또는 함수가 계속 나올 거라서 절대값에서 절면 안 돼요. 자,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4종류. 쉽게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거. 맨날 봤던 거. 절대값 fx. 이거는 다 그리죠.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알잖아. 빨리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V자. 뭘 V자야?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 V자야? 일단 그리고 그려놓고서 뭐 하시면 됩니까? 이상하게 오른쪽만. 오른쪽만? 아닌데 모르네. 3. 가운데만 위로. 이것도 모르는구나. 대박. 이것도 모를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건 다 알던데.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x에 뭔가를 넣었어. y값이 나와. 근데 그 y값을 절대값을 씌워버렸잖아. 그럼 이 값은 항상 뭐요? 0 이상으로만 나올 거야. 즉 밑에 있는 걸 절대값 씌우면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야 진짜 중요하다. 제발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제발 y는 fx를 먼저 그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밑에 거 x축 아래를 위로 올려. 위로 올리라는 말은 x축 대칭을 시키라는 말이야. 요게 다야. 요게 다야. 1차는 현서 말대로 V자가 되지. 왜? 절대값 x-1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접어 올려. V자가 되지. 1차만. 그래서 어떤 함수,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거의 한 80%는 얘가 나옵니다. 80%. 거의 대부분은 요게 나와서 요거는 애들이 잘 아는데 요것도 많이 못 봤나 보네. 그래서 앞으로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뭐더라? x축 아래에 있는 걸 x축 위로 올려달라. 그게 다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이야. 식 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말고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그럼 봐라. 방금 전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해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면이야. 선생님 x 절대값 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도 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있어? 있는데 왜 안 썼어? 제곱이라서 안 쓴 거야. 제곱은 쓸 필요가 없잖아. 양수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그래프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얘는 절대값이 x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x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값 아니 양수인 부분은 절대값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그거밖에 없어.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는 경우함수야. 가우스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절대값은 딱 둘 중에 하나야. x를 마이너스 x를 이거야. 그러면 언제 그냥 나와? x가 0 이상이라면 fx를 그려주면 돼. x가 0 이상이면 fx를 그려주면 돼. 왜? 그냥 fx로 나올 거니까. 근데 x가 0 이상이라는 게 사분면에서 무슨 뜻이야? x가 0 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야? x는 0이라는 선이 어떤 선이야? y축이 x는 0이라는 선이야. 이 새끼 실제 이름은 이거 편의상 y축이라고 부르지만 이 새끼의 실제 이름은 x는 0이고 이 새끼의 실제 이름은 y는 0이야. 근데 우리가 편의상 x축 y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 진짜 이름은 x는 0이고 얘 진짜 이름은 y는 0이다. 그래서 x가 0 이상인 부분은 어딜 뜻하는 거냐면 이 오른쪽은 그냥 그리면 된다고요. 이 오른쪽. 이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고. 원래대로 그려주면 된다고. 그리고 얘 오른쪽.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 말고요. 여기는 문제도고요. 여기만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올 거야? f-x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너네가 f-x를 그린다고 얘기하는 건 실은 그려가 아니고 f-x로 나온다. 요 말은 y축 대칭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y축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시킨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어느 부분만 그려? 이쪽만 그려야 된다고. 이쪽만.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걸 y축 대칭만 시켜주시면 이게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가 요거예요.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는 거야.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까먹지 마. 3년 동안 진짜 많이 사용되고 수능 볼 때까지 그냥 요거는 진짜 딱 보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중요해. 수시로 나와서 너네 괴롭힐 거야. 대수 가면 뭐 지수함수에도 절대값이 유리함수 가서도 절대값 씌울 거고 무리함수 가서도 절대값 씌울 거고 모든 함수에는 자꾸 애새끼들이 절대값을 씌울 거야. 그랬을 때 그걸 제대로 못 그리면 뭐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유리함수 가서도 내가 절대값을 전체도 씌워주고 x에도 씌워줘 볼게.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긴 해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fx가 그래프의 뭐야? 무리함수로 할까?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대. 너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무리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자, 절대값 fx를 그려라 하면 그럼 뭐 해주면 돼? 올려주면 돼. 이게 다야. 이게 돼. 알겠어? 근데 이걸 그리래. f 절대값 x를 그리래. 이 하얀색 그래프가 fx일 때 f 절대값 x를 그리래.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0 이상일 때는 그리지만 0보다 작을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y축 대칭만 시켜주면 돼. 이게 f 절대값 x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1번과 2번은 거의 1, 2번에서 끝나. 3번이랑 4번은 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3번은 진짜 한 1% 나오고 4번은 한 2% 나오는데 어서오세요. 중요할 때 쓰겠어. 그래서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를 못 그리면
진짜 위로는 못 올라가요. 모든 함수에서 절대값을 쓰기 때문에 너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울 건데 문과는 이과는 거기에 플러스로 초월함수들도 배울 건데 그 함수들에 뭐 항상 절대값을 씌워놓을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냥 기본 원리가 전체에 씌우면 밑에 걸 쳐 올리고 x에 씌워놓으면 x 0 이상인 부분은 그리고 0보다 작은 부분은 y축 대칭시켜서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1번으로 절대값을 씌우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2번이 좀 많이 나오고 3번과 4번은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았으면 좋겠고 비교해서 자, 이렇게 돼요. 다시 유리함수 그래프가 뭘 그릴까? 지수함수 그래프가 삼각함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나중에 이런 모양의 그래프도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이게 fx 절대값 fx와 f 절대값 x에 이거 둘 다 그려보라고 하네. 절대값 fx는 거절하고 엄청 쉽다고. 그냥 이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려서 요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fx 그래프가 된다고. 이건 이제 하겠냐? 야, 연우야, 이제 절대값 전체 씌워놓으면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씌워놓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그래서 fx만 그릴 줄 알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주황색 그래프가 절대값 fx 그래프고요. 보라색 그래프 그려봅시다. f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게 fx일 때 어느 쪽은 냅둬라? 오른쪽은 냅두시라. 오른쪽은 그대로 갈 것이다. x가 0 이상인 부분은 그대로 갈 거다. 대신 x가 0보다 작으면 소연아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네? 대칭. 뭔 대칭? Y축 대칭. 그렇지. 대칭은 엄청 많으니까 y축 대칭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겠지.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바로 f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해되냐? 이해 안 되는 사람 시켜줄게. 그래서 요 두 개는 진짜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얘는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도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값 y가 fx라고 얘기를 하면 자, y가 0 이상인 부분은 y는 fx가 될 것이고 y가 0 미만인 부분은 마이너스 y는 fx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 봐. 항상 fx를 그려놓고 시작할 거야. 그래서 fx를 그려놨을 때 얘는 밑에 있는 것만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고 얘는 fx를 그려놨을 때 y축 기준으로 오른쪽 x가 0 이상인 부분만 일단 그려놓으면 되는 거고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려놓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y가 0인 선 위에 있는 거 거기는 그냥 fx를 그려놓으면 돼. 얘도 똑같이 기준이 다른데 방금 전에 했던 이참수 이거 했었잖아요.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지면 y가 0 이상인 부분은 괜찮다고 여기 위쪽은 괜찮다고 이대로 냅두시라고. 근데 이제 아래쪽 할 때 연우가 도형 이동을 참 못하는 것 같아서 연우야 아래쪽 할 때 어떻게 그래? 오 그렇지. 아래쪽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를 x축 대칭시킨 이 그래프를 그리래. 아래쪽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라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x값 하나에 y값 두 개 있고 y부터 3까지는 x값이 정의되지 않지?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에 0 이상인 부분을 그려서 요 뜻이 지금 요 뜻이 이게 말하는 게 그 부분을 x축 대칭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1번을 y축 대칭시켜주시면 되고 1번에서 그린 그림을 x축 대칭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해볼까? 무리함수 그래프가 아까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y는 fx라면 절대값 y는 fx는 어떻게 그리라고? y는 위쪽은 그냥 그대로 그려.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 그런 다음에 그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주시면 이게 바로 절대값 y는 fx 그래프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1% 정도 나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잘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 정도 나오는 거. 이거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야. 둘 다 절대값이 붙어져 있는 거. 몇 가지 이거 4개는 진짜 꼭 좀 구분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2개이기 때문에 4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왜? 절대값 하나마다 2가지 경우씩 생기니까. 절대값 2개면 4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이거 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번은 먼저 그릴 거야. 1번 x가 양수고 y가 양수면 얘는 y는 fx일 거야. 그런데 2번 x가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면 y는 f-x일 거고 3, 4분면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f-x로 나올 거고 4, 4분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으면 x만 양수로 나오고 y는 음수로 나올 거야.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 이것만 그려줘. 얘를 그려. 얘는 그려. 왜? y는 fx래잖아. 그냥 이걸 그려. 여기는 그려. 대신 여기는 무슨 뜻이야 이게? 둘 다 양수인 부분. 지금 얘는 y축 기준으로 이 오른쪽을 뜻하는 거고 얘는 x축 기준으로 이 위쪽을 뜻하는 거야. 그럼 얘는 x축, y축 기준으로 1사분면 뜻하는 거야. 1사분면만 그냥 이 새끼를 그대로 그려줘.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도 다시 쓸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일이랑 3 이렇게. 그럼 1사분면만 그려주면 얘만 그려줘. 얘만 그려줘. 그런 다음에 얘는 뭐 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뭐 한 거야? y축 대칭 시킨 거야. 얘는 둘 다 부호 바꿨지? 뭐 대칭 시킨 거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y축 대칭도 시키면서 x축 대칭도 시키는 게 원점 대칭이었어. 그 다음에 4번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어. x축 대칭.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바로 4번에 해당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노란색이랑 저기 4번 그래프랑 3번 그래프를 이 그래프에서 비교하면 3번은 아까 위쪽은 그냥 그리라고 했어. 위쪽은 이렇게 그냥 그리라고 했어. 아래쪽을 x축 대칭시키라고 했으니까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왼쪽이 다릅니다. 이 차이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차이도. 그리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다시 한 번 더 1, 2, 3, 4번을 다 해볼게요. 이차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고3때까지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차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울 때도 이차함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차함수야.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마일 3. 아까 그 새끼 도만 바꾸면 되겠지? 이걸 fx라고 해볼게. 이걸 fx라고 해볼게. 자, 1번 절대값 fx는 이것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 이해됩니까? 제일 쉬운 거. 그래놓고서 밑에 있는 것만 올려주면 됩니다. 왜?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함수값이 음수일 수는 없어서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서 밑에 것만 위에 걸로 올려주면 돼요. 두 번째, f 절대값 x가 나오면 얘가 f 절대값 x를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부분은 그린다? 요 부분은 그려준다. 요 부분. 근데 0 이상은 그려주는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나올 거니까 y축 대칭을 시켜준다. 요렇게 생겼다. 여기가 3, 여기가 봐 3. 이게 y는 f 절대값 x 그래프.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애들이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제발. 혼자서 4개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래서 f 절대값 x 그래프는 x는 0 이상 이쪽은 그냥 그려놓고서 이것만 y축 대칭 시키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절대값 y가 fx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y가 0 이상인 부분은 그냥 그리면 돼. 여기는 그냥 그리면 된다고.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은 뭐해?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나올 거니까 x축 대칭 시킬 거야. 이렇게 생길 거야. 이게 3번 그래프야. 그럼 4번 그래프는 1사분면만 그려달라고 했어. 1사분면만. 여기 말하는 게 1사야. 얘가 1사고 여기가 2사고 여기가 3사고 얘가 4사야. 그럼 얘는 그린 다음에 뭐 하라는 소리야? 실은 y축 대칭 시키라는 소리야. 1번을 얘는 원점 대칭 시키라는 거야. 1번을 원점 대칭 시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번을 x축 대칭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1사분면만 지금처럼 그리고 대칭을 전부 다 시킬 거야. 대칭, 대칭, 대칭. 이렇게 생겼어. 이게 4번 그래프야. 절대값 x, 절대값 y 그래프. 이렇게. 자, 직선으로 얘기를 하면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1번 요거야. 1번 요거야. 밑에 거 위로 쳐 올리기. 2번 요거야. x가 0 이상인 부분 y축 대칭 시키기. 3번 요거야. y는 0 이상인 부분 밑으로 내리기. x축 대칭 시키기. 그 다음에 4번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대칭 시킬 거니까 이거는 1차 함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4번이 말은 못해요. 말은 못. 요렇게. 그래서 4번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4번의 뭐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함수 아니게. 요렇게. 왜 소윤아? 뭐가 이해가 안 되길래 인상을 썼어? 1, 2, 3, 4번 중에 뭐가 이해가 돼? 헷갈려서? 알겠어. 이거 제대로 외워주세요. 진짜 부탁할게. 이거 지금 외워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요긴하게 써먹으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이해 되시면 제발 요건 진짜 머릿속에 좀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 기본이야. 여기에 이제 절대값 더 지랄맞게도 낼 수 있어.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야, f 절대값 x. 야, 해봐. 39번. 지금 계속 설명했으니까 39번 가지고
저거 F 절대값 X 그래프랑 절대값 Y는 fx 그래프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먼저 한번 찾아봐. 그 다음에 리을은 뭔지도 써보고. 자, 유진이가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무엇입니까? 니은 정답. 연우가 절대값 y는 fx 그래프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무엇입니까? 디귿. 오케이. 그럼 소윤이가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무엇입니까? 리을. 제발. 오케이, 좋아요. 까먹지 않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40번. 방금 전처럼 기본 패턴이 4가지가 있었으면 이제는 방금 전에 해당하지 않는 패턴인데 봐봐. 전체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도 아니고 x에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도 아니고 y에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도 아니고 xy에만 절대값을 씌워놓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응용해서 낼 건데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착해. 왜냐면 얘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절대값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절대값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라고. 뭐 아니면 뭐야? 그냥 나올 때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로 나누어서 그냥 나오면 3x 빼기 1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이걸 그리면 끝나는 거야. 쫄 거 없이. 오히려 아까 그 패턴들은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얘는 딱 하나만 알면 돼.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냥 나올 거고 절대값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다. 그럼 언제 양수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언제 양수가 되는지 생각해보자. 그럼 x가 1 이상일 때는 양수가 되겠지? 그냥 나와주시면 되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겠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주시면 되고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2 하고 올라가. 기울기가 3인 직선. 그 다음 얘도 1,2. 그 다음 기울기가 1이야. 내려와. 여기 3이겠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저거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절대값 x-1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프다. 그러면 이제 0부터 3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1에 서고 최대값은 야 이거 뭐 안 집어넣더라도 기울기가 3이니까 6 커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3,8이다. 이렇게 식 몰라도 기울기만 알면 쏘기가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는 2, 최대는 8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1번. y는 절대값 x-1이랑 얘랑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m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 추론. 자, 뭐 얘는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함수 전체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패턴이니까 그려놓고 올리기만 그려놓고 올려주기만 하시면 되겠지. 네. 자, 그랬을 때 m, x 플러스 1 요 새끼랑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지우야, 요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요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직선은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준다. 기울기를 주거나 정점을 주거나. 정점이 몇 콤마 몇이라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1, 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기울기의 범위를 따져보래요. 자, 기울기가 엄청 작으면 몇 번 만납니까? 기울기를 변화시켜가면서 몇 번 만나는지 추론할 거야. 기울기가 엄청 작으면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요. 이렇게 한 번씩 만나요. 그러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도 한 번,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몇 번 만납니까? 안 만나요. 이거 안 만나는 것도 꼭 좀 기억하세요. 안 만나요. 처음에는 한 번씩 만나다가 방금 전 여기 안 만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디 지나갈 때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까? 여기를 지나갈 때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한 번 만나죠. 그럼 이거보다 기울기 커지면 이 다음부터는 몇 번 만나는 거예요? 항상 두 번씩 만나는 건데 어디까지? 기울기가 1이 돼서 얘랑 평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몇 번 만나게 됩니까? 한 번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만나게 돼요. 그래서 너네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선이 교점의 개수를 바꾸어주는 기준이 된다. 뭐 두 개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한 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저 세 개의 직선이 바로 교점을 바꾸어주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직선들이라고 저게 기준이라고.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한 번 만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기울기가 여기가 2,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전까지 안 만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한 번 만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까지 두 번 만나고요. 1보다 크면 다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질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 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이게 바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4번에 해당합니다.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어요. 42번. 이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 얘를 케이스가 4개네.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고 y도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고 y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1사분면만 절대값 없애서 그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4-2x죠. y절편이 4고 x절편이 2예요. 얘가 4고 얘가 2라고요. 그러면 둘 다 절대값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대칭해달라고요. 4 곱하기 8 나누기 2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죠. 혹은 여기 넓이가 4니까 4, 4, 16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야! 왜 안 자는 애들이 놀라고 자던 애는 그냥 별로 안 놀라. 야! 이죠? 이해돼? 언제부터 잤어? 이거 보라색 얘기는 요 쓴 얘기는 듣고 잤어? 듣다 잤어? 아이씨. 요거 그래프 요렇게 생겨요. 프로보가 안 되면 말씀해줘, 친구야.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절대값을 포함하는 함수 그래프 패턴이 있는데 얘 가끔 얘 규칙성 알려드릴 테니까 얘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자, y는 절대값 x 빼기 a랑 y는 절대값 x 빼기 a 절대값 x 빼기 b랑 y는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c 이렇게 3개 정도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자, 얘는 a, 0을 지나고 V자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저것도 좋아요. 이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나는 너네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x가 1 이상일 때 1 미만일 때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나누어서 식 세우는 게 귀찮으니까 좀 빨리 풀고 싶어서 얘가 1,3을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 함수랑 거의 성질이 똑같거든. 지금 이게
제곱이 있었으면 그냥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잖아. 근데 제곱 대신 절대값이 있으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돼.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편해. 그래서 저것도 A,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요 1,3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뾰족한 그래프.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이렇게 해서 좀 빨리 그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매번 1 이상 1 미만으로 나눠서 1차함수 두 개를 그려가지고 범위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마치 2차함수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y는 a 절대값 x-m 플러스 n은 2차함수처럼 가. a가 양수면 m,n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뾰족한 그래프, a가 음수면 m,n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말고 뾰족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 여기가 둘 다 m,n이라고. 이것도 이게 많이 나와서 그냥 많이 나오니까 빨리 이렇게 그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집어넣으면 b-a가 되고 b를 집어넣으면 b-a가 돼요. 자, 봐봐. 얘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어. 그 기준이 뭐야? A와 B야. 그래서 A보다 작을 때 A하고 B 사이, B보다 클 때 세 가지 그래프로 나와. 얘는 A보다 작을 때랑 A보다 클 때에서 두 가지 그래프로 나오지. 얘는 A, B 두 수가 있으니까 A보다 작을 때 A하고 B 사이, B보다 클 때 세 가지 그래프로 나올 거야. 근데 직선끼리 더하거나 빼면 뭐가 돼? 야, 1차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몇 차함수가 돼? 1차함수 아니면 1차가 사라져서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직선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직선이 될 거야. 따라서 세 종류의 직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되고 가운데는 점 두 개 있으니까 연결시키면 되고 오른쪽은 둘 다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짜리는. 그럼 세 개짜리는 A하고 B하고 C하고 그냥 그려드릴게요. A하고 B하고 C를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래서 맨 왼쪽은 마이너스 3이 기울기고 맨 오른쪽은 플러스 3이 기울기고 가운데는 연결만 시키면 돼. 요렇게 생겨요. 그러면 야 홀수계 나오면 최소값이 하나만 나오는 거 맞냐? 가운데서 최소값 되는 거 보이냐? 근데 짝수계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최소값인 구간이 있다. 아니 최소값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된다. A에서부터 B까지. 그리고 모양은 점점 2차 함수 따라간다. 모양은 점점 2차 함수 따라가. 근데 왜 이걸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빡센 학교들에서 뭐 이런 거 내거든. 절대값 x-1 더하기 점점점점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 더하기 점점점 절대값 x-99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그럼 짝수계야 홀수계야? 홀수계지. 그럼 센터에서 최소값 갖고 이차함수처럼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꺾여. 뭐 아무튼 이런 느낌이라고. 4개짜리도 그려드릴게요. 4개짜리는 이렇게 생깁니다. 5개짜리도 그려드릴게요. 5개짜리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건 홀수계일 때는 센터에서 최소를 갖고 짝수계일 때는 센터 구간에서 최소값이 되는 게 이렇게 선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버리면 이걸
1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 2하고 3 사이, 3하고 4 사이, 4하고 5 사이, 6하고 6 사이 해가지고 99보다 클 때까지 다 나눠서 풀기가 헬이잖아. 근데 이런 거 내거든? 그런 거 이런 거 내면 너네가 특징을 이해해서 50을 집어넣으면 제일 작구나. 그러면 49부터 50 집어넣으면 1, 0하고 51부터는 1하고 또 해서 49까지 1부터 49까지의 합 2번 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1부터 49까지 더하면 얼마인지 알아? 1부터 49요? 1부터 49 59 곱하기 25 까비 50 곱하기 2분의 49인데 2분의 49요? 오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안 해? 1부터 이거 그래서 이거 수열 배우면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배수 나갈 건데 거기 수열 배우면 이거 등차수열 합 쉽게 구하는 방법 나오니까 그때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아니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렇게 해서 49까지 더하라고 하면 가우스 아저씨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았다고 하거든? 쉽게 하는 거? 직접 더하지 않고 49 더하기 48 더하기 47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1 이렇게 하면 50이 몇 번 나옵니까? 49번 나오죠? 2번 더 했죠?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하는 거야. 이걸 등차수열의 합공식 유도하는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숫자들 쭉 다 더하라고 얘기하면 그럼 뒤부터 앞으로 이렇게 써주면 항상 이게 항총알이 똑같아. 이렇게 더하면 항상 일정의 값이. 근데 이거 지금 연우는 이렇게 생각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50이 25개, 24번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 그냥 얘를 거꾸로 써서 50, 49번 나오는데 그럼 똑같은 거 2번 더한 거니까 반만 나눠주시면 그러면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야 43번 거저다 거저 x가 얼마일 때 최소라고요? 3일 때 최소라고요. 그럼 답은 얼마라고요? 4가 되겠네요. 끝. 알면 아는 만큼 되게 편하게 보인다고. 알면 아는 만큼 되게 편하게 보인다고. 자 44번 볼게요. 44번은 뭐 요 문제 자체는 되게 쉽네요. fx라는 함수가 가우스 x 가우스 x래요. 여기에 2분의 1 넣어보래요. 2분의 1 넣어보래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가우스 2분의 1 얼마입니까? 0 0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0은 0이네요. 그래서 0 나오겠고요. 근데 이제 음수일 때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자 가우스 마이너스 2분의 3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일까요? 마이너스 2일까요? 마이너스 2 곱하면 3 나오네요. 근데 가우스 압니까? 모르는 사람? 야 마이너스 1.5 야 빨리 솔직히 모르는 사람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 이기요. 처음 보지는 않는데 얘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정수예요. 마이너스 1.5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정수야.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양수는 쉬워요. 뭐 1.2, 1.2 가우스 1.2 하라 그러면 1.2를 넘지 않는 제일 큰 정수는 당연히 소수 부분 버린 부분이 되겠죠. 1이겠죠. 그래서 양수는 다들 잘하는데 음수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우함수랑 기함수라고 얘기하는데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하고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우함수, 기함수라는 용어는 빠지고 홀수함수, 짝수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우함수를 짝수함수, 기함수를 홀수함수, 차함수라고 부르는데 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홀함수, 짝함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홀함수, 짝함수. 그래서 어떻게 그냥 우함수랑 기함수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등급 맞기를 기원합시다.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야 너네 y축 대칭의 함수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x제곱이거든요. x제곱 y축 대칭의 함수. 원점 대칭 너네들이 아는 함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x예요. x. y는 x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홀수 함수가 홀함수가 원점 대칭 말하는 거고 짝함수가 y축 대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가면 쌤이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우와 짝짝짝. 우함수는 y축 대칭을 뜻하는 함수고 짝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요런 새끼가 우함수입니다. 사차함수 중에서 오로지 짝수로만 나오는 함수들, 짝수 차로만 나오는 함수들. 왜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어도 변하지 않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기함수는 기원 홀홀홀. 기함수는 원점 대칭의 함수고 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갑시다. 45번. 자 원점 대칭인지 봐보면 돼요. 자 기억 y는 3은 우함수입니다. y는 3은 우함수예요. y축 대칭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 새끼 x 절대값 x. 양수일 때는 x제곱으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양수일 때는 x제곱을 그려주시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기함수 맞습니다. 원점 대칭. 자 그 다음에 야 x제곱의 절대값 씌운 거는 이건 모질한 짓이죠. 그냥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예요. 이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자 둘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면 둘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는데도 식이 변하지 않죠. 이게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 다음에 4번은 4번도 자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야 홀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둘 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 함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의 판정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함수가 안 바뀌면 우함수, x랑 y자리에 둘 다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함수가 안 바뀌면 기함수, 혹은 다항함수에서는 홀수만 나오면 기함수, 짝수만 나오면 우함수. 근데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봅시다. 지금 12개 한 5개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유리식만 봅시다. 유리식. 근데 유리식은 실은 별로 안 중요한데 5번 유형까지만 정리해드릴게요. 이거는 교육과정에도 안 나오는데 근데 좀 깊이 있게 공부하라고 넣으신 것 같은데 유리식은 거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자 봅시다. 분수식 계산 어떻게 하냐고. 번분수나 부분분수나 이런 것들 계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리식에 덧셈과 뺄셈 뭐 하면 돼요? 분수 덧셈 뺄셈은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식이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통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계산하래. 자, 분모가 똑같아지려면 x 앞에는 뭘 곱해주면 되고 분모가 똑같아지려면 앞에는 뭘 곱해주면 돼요? x-1 곱해주면 되죠. 대신 분모에 곱하면 분자에도 곱해줘야 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x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라고. 이게 유리식의 계산. 유리식의 계산.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유리식의 계산. 이번엔 곱하기 나누기도 있네요. 약분해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1 곱하기 x 2x 플러스 1 x-1 x 플러스 1 곱하기로 바꿀게요. 뒤집어주세요. x 플러스 1제곱 3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거 계산하래. 그럼 뭐 같은 것들 날리면 되는 거죠. 날립시다.
요거랑 날리고 요거랑 요거 하나 날리고 요거랑 요거 하나 날리고 요거랑 요거 하나 날리고 요거랑 요거 하나 날려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3x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겠네요. 이 수분해 잘하고 약분 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얘가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식이래. 항등식. 그러면 둘이 통분하면 분모 똑같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 항등식이야. 고1 때만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풀지. 그러니까 고1 중간고사 때까지만 적당한 숫자 거의 집어넣어서 풀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비교해서 푸는 게 국물이에요.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3x라는 식이 통분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앞에 거는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bx 플러스 c예요. 이게 항등식이라는 건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가 3x랑 같은 식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끝내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 a 플러스 b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는 a 여기는 c a 플러스 c. 자, 이 식이 3x랑 항등식이래. 그럼 요거 0 요거 3 요거 0 이렇게 해서 문제 끝. 항등식이란 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같은 식이 되도록 하는 개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게 항등식입니다. 이정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대수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건데 요 4번. 자, 분수끼리 더하래. 내가 완전 신박한 거 하나 해줄게. 너네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99 곱하기 100분의 1을 너네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어떻게 해? 분모를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해가지고 100까지 해서 통분해?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3부터 100까지 곱한 거고 두 번째는 4부터 100까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5부터 100까지 곱한 거 세 번째는 2, 3, 6부터 100까지 곱한 거 이걸 계산해?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기억하세요. 이걸 부분분수라고 하거든요. 부분분수. A, B 분의 2를 분수 두 개로 찢어주는 방법입니다. A, B 분의 1을 분수 두 개로 찢어주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찢어주고 싶냐면 A 분의 1 빼기 B 분의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면 빼기 3분의 1이랑 더하기 3분의 1이랑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덧셈을 하고 싶어서 그래. 분수의 덧셈을 쉽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빼기가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규칙성을 가지면서 사라지게 될 거라 일부러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AB분의 1입니까? 아니죠. AB분의 뭐예요? B-A가 되죠. 그러면 AB분의 1이 되려면 뭐만 해주시면 됩니까? B-A분의 1만 앞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분분수예요. 그래서 분수의 덧셈을 할 때 2 곱하기 3분의 1이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바꿔주고 싶다고. 두 개의 분수의 차이로. 그럼 앞에 분모가 뭐가 돼야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어차피 1이지. 그럼 1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거 계산한 게 바로 6분의 1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돼? 그래서 끝났어.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뒤에 거는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고 그 다음 거는 4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럼 맨 마지막 거는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일 거거든. 그러면 맨 첫 번째 거 여기 남았으니까 이렇게 지워주면 맨 마지막 거 요거 남아서 2분의 1 빼기 100분의 1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0분의 49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분수 덧셈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부분분수라고 부릅니다. 부분분수. 분수의 곱을 두 개의 부분의 차이로 표현하는 방법 부분분수.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해봅시다. 요식. 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주고 싶어요. 44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분자가 뭐가 됩니까?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 분자 뭐세요? 2되지. 그럼 2분의 1을 앞에 곱해줘야 원래 거랑 똑같은 거죠. 요렇게. 근데 이제 공식을 외우면 x 플러스 2분의 1은 이 공식을 외웠다면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분의 1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분의 1 하고 두 개 찢어주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럼 두 번째 것도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다 더해주시면 x 플러스 98분의 1이니까 2분의 1하고 x 플러스 98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0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로 전체 묶어주시면 여기 있는 새끼랑 여기 있는 새끼랑 이렇게 바로바로 사라지죠? 그럼 맨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 게 남을 겁니다. 따라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0분의 1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의 값이 됩니다.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 1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너네 식 3개가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게? 식이 A는 B는 C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야, 그리고 3개짜리 비례식은 어떻게 하는 거게? 두 개짜리 비례식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다고 해가지고 풀죠. 근데 3개짜리 비례식은 어떻게 푸는 거고 3개가 같다라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푸는 거게?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3개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3개가 같다라고 주면 혹은 3개짜리 비례식을 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는 K라고 잡아서 A는 K, B는 K, C는 K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는 K라고 잡아주기. 그 다음에 3개짜리 비례식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A는 XK, B는 YK, C는 ZK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A 대 B 대 C가 X 대 Y 대 Z 맞죠?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요게 지금 이렇게 주는 문제들 시작을 이렇게 하는 문제들의 해법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5번도 그냥 끝났어요. 5번 3개 X가 2분의 Y랑 같고 5분의 Z랑 똑같다고 하면 얘를 K라고 잡으면 X는 K고 Y는 2K고 Z는 5K입니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X, K, Y, 2K, Z, 5K 집어넣어 주시면 약분해가지고 숫자로 얼마인지 나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숙제 하고 저기 알구전 함수까지는 유리함수 전까지는 채워오시고